자, 연을 쫓는 아이, The Kite Runner. 이 책은 그 할리드 호세이니가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소설책의 부제를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든지 어떤 집단 폭력의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인간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제 피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인간의 어떤 존엄을 지키고 인간성을 잃지 않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학 작품과 많은 영화와 그 많은 역사적인 그런 이제 사실들에서 나오죠. 저는 이 책에서 주인공인 아미르도 그 저기 어린 소년일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런 전쟁과 폭력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지켜나가려는 혹은 지키지 못했던 순간은 어떻게든지 좀 이제 만회하거나 혹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용서해가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제에서는 지금 왜 우리가 아프간 소설을 읽고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배경을 아까 둔차 선생이 좀 설명을 해줬는데 저도 간략히 그는 앞에서 해줬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고 작가에 대해서 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탈레반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저는 이제 미국이 9.11 20주기에 맞춰서 이거를 하려는 줄은 몰랐어요. 그 철수를 하려는 줄은 몰랐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었던 지난 8월 15일에 탈레반이 20년 만에 카불 정복을 했죠. 그랬을 때 어떤 일반 시민들한테는 물론 이제 그 탈레반의 어떤 이제 정권을 다시 환영하는 무리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그 카오스와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치적 불이익과 또는 탄압 또는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그동안 그나마 누려왔던 어떤 이제 일상이 무너지거나 또는 무너지는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정말 자기의 삶이 어떻게 존립될 수 있을지 그 두려움에 떠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은 뭐 무수히 많이 나왔죠.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독립을 기념 이제 광복을 기념하는 그날에 또 이제 어떤 우리 그 지구의 저편에 있는 어떤 시민들은 또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8월 31일 날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막 비행기 그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있던 미군뿐만 아니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이제 유럽 군인들 있잖아요. 독일, 영국 이런 식의 이렇게 나토 군인들도 다 같이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비행기가 떠날 때 거기에 더 이렇게 탑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어떤 비극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즈음에 저 역시도 이게 너무나 이제 격동적인 그런 이제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한번 뉴스를 이제 조금 이제 종종 찾아서 보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할레드 호세이니가 인터뷰한 게 그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때 경향신문에 이분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의 기사가 나와가지고 어, 그 아프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를 이제 명성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그 말씀하신 게 다시 탈레반 취해놓은 아프간을 국제사회가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 탈레반이 그 정권에서 물러가고 미국이 그 아프간에서 작전을 하는 20년 동안 많은 시민들이 같이 협력하고 뭐 우리나라도 비행기 한 대가 왔잖아요. 비행기 한 대로 왔죠. 아프간 뭐라고 하는데 특별 기여자? 저는 이건 약간 여담인데 어떤 분이 지적하더라고요. 특별 기여자라는 거는 좀 비겁한 용어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식 이렇게 뭐 난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아까 좀 체크해 보려다가 체크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몇백 명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렇게 이렇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가 뭐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특별교역자라는 뭐 묘한 그런 이제 호칭을 써서 그 구분을 하더라고요. 일반 난민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요 상황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어디론가 대피하거나 어디론가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들의 어떤 이제 무자비한 그런 폭력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탈레반 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뭐 우리 정부의 태도는 또 어떨 것인가,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중국은 어떻게 하나, 뭐 러시아는 어떻게 하나 막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딱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이제 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한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또는 국제사회에 뭘 요구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하기도 참 어려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 같은 시민들은 뭘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는 것을 할 때 일단 책이라도 한번 읽고 상황이 뭔지라도 좀 이해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아까 이제 둔차가 좀 보여줬는데요. 저도 이 김에 이제 아프간 지도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간 지도에서 이렇게 꼬리가 있는 부분이 그렇게 길게 어떤 이제 협곡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또 국경이 되게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프간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나라들에 좀 이렇게 많이 둘러싸여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탈레반이 장악한 지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자세히 보이는 게 있구나. 우리 경화쌤이 음소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아프간 나라에 대해서 기대 수명이 여기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취약하다고 당연히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기대 수명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체적으로 봤지만 살짝만 또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나오는 장면은 이제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 파키스탄으로 주인공 이제 이제 바바랑 아미르가 파키스탄으로 탈출할 때, 그때 이제 소련군의 체크포인트, 소련군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 상황도 굉장히 뭐라 그러나 좀 이제 긴장하게 되는, 우리가 독자들도 보면서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책에서. 다들 뭐 좀 아시겠지만 9.11 테러가 저는 이번에 그래서 20주년이어가지고 이제 9.11에 관련된 뉴스가 BBC 같은 데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었는데 9.11 테러 때 3,000명이 사망자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저 이번에 사실 3,000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그 숫자를 이제 각인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희생자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아프간의 아프간이 뭐 오사마 빈 라덴을 아프간이 이제 뭐 보호해줬다, 뭐 숨겨줬다, 그런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터무니없는 핑계였죠. 그렇게 하고 2014년에 당선된 아시프 가니 대통령이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 이번에도 뭐 막 이렇게 뉴스에 뭐 차량 4대에 뭐 현금을 잔뜩 싣고 도망을 가는데, 그것도 뭐 다 가져가지 못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또 본인은 나중에야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변명하는 이런 인터뷰 같은 것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정치적인 맥락은 다는 모르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정치 상황에서 도망간 그런 느낌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요. 예, 작가는 잘생겼은 것 같아요. 작가는 1965년생이고 우리 저기 문숲에서 65년생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아마 허 사장님이 65년생쯤 되실래나?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보면은 좀 자전적인 요소를 상당히 갖고 있고, 뭐 얼마까지가 본인의 경험이고 얼마나까지나 이제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녹아났을 텐데, 어찌됐건 이 할레드 호세이니는 아버지가 이제 외교관이었고 어머니가 여고 선생님일 만큼 좀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보면 바바랑 저기 이렇게 아미를 보면, 바바는 거의 이제 카불에서 바바랑 이제 주인공인 아미르가 살던 집을 보면은 사람들이 카불에서 제일 최고로 멋진 집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굉장히 잘 사는, 또 뭐 파티하면은 막 주말마다도 이렇게 몇십 명씩 불러서 먹고 마시고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다라는 게, 작가가 그렇다기보다 작가는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할레드 호세이니는 테헤란으로도 갔었고 카불에 다시 왔다가 76년에는 파리 생활도 하고요. 80년에 여기 책에서 상황과 비슷하죠.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설에서도 이제 이제 아미르 아빠가 바바가 아미르가 좀 의대 같은 데 갔으면 했는데 이제 소설 쓰잖아요. 아미르가 소설 쓰는데 이제 보면은 작가가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의사로 활동하면서도 많은 단편 소설을 발표했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소설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설책이 많지는 않지만 2003년 우리가 읽은 책 연을 쫓는 나이가 2003년에 나온 첫 장편 소설인데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은 아직 못 읽어봤는데 2007년에 천 개의 찬란한 태양,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아마 이 작가의 책이 좋으셨다면 천 개의 찬란한 태양도 읽어보실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에 그리고 산이 울렸다라는 책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번역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저는 많은 작가들이 그런 거 있죠. 자기의 삶과 소신과 글을 쓰는 것을 일치시키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그런 아프간에서 태어나서 그 아프간 사람들의 어떤 아픈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떤 이제 액티비스트로서도 그렇게 활동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이제 유엔 난민국이라고 해서 UNHCR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UN High Committee for Refugees인가 뭐 그런 약자인데, HCR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UN 난민국입니다.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개의 찬란한 태양에서는 아프간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더더욱 초점이 맞춰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산이 울렸다에서는 한 아프간 가족을 중심으로 포커싱을 해서 아프간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품 배경을 좀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아까 둔차가 좀 짚어줘서 그 부분을 이제 표를 비교해서 보는 거는 굉장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한 뭐 70, 이렇게 소설에서 그려지는 장면들은 한 73년부터 2001년까지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카불과 아미르가 이제 피신을 하는 과정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에 좀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로 넘어가죠. 카이트 러너에서 혹시 영화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샤리아가 나오죠. 샤리아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제 많이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많이 정보 나와 있는데, 샤리아는 이제 이슬람교의 율법이고 규범 체제인데, 보니까 샤리아를 적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도 봤던 것처럼 무슬림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샤리아를 얼마나 적용하는가가 다 나라마다 좀 다른데, 샤리아를 엄격히 시행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는 것. 근데 좀 반인권적이고 그런 부분들의 그런 극단적인 좀 엄벌주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살짝 이미지를 좀 찾아봤는데, 너무 혹시 뭐 구글에서 보니까 막 너무 뭐 잔혹한 거야 없겠지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어느 여성이 이게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죠?
뭐 하면은 매를 100대 이런 거 있던데, 근데 이거를 체벌을 하는 사람의 그 복장 이런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되게 무서워서 아무튼 그러고, 지금 이제 왼쪽 그 시위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뭐 요번 사진이지 요번 근래 사진인 것 같은데, 그 지금 아프간 여성들이 카불 같은 데서 있잖아요. 목숨 걸고 시위하는 것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여성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를 달라라고 하면서 진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목숨을 거의 걸고 하는 그런 이제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거기서 살았으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여성들이 꽤 많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앞부분은 2001년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른이 된 아미르가 이제 회상하면서 1975년 그 겨울 연날리기 하던 연날리기 대회에서 우승한 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은 2002년 3월에 소랍과 그 같이 이제 소랍을 데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와서 살면서 소랍과 캘리포니아에서 연을 날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 뭔가 이제 되돌아보고 있다가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전개됐던 어린 시절의 사건들이 쭈쭈쭈쭉 펼쳐지다가, 그리고 마무리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뭔가 좀 이제 구조가 그래서 좀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의 경험이 반영된 자전적 소설이면서 2007년도에는 이제 영화화가 되어서, 영화는 아무래도 이게 보면은 소설이 보시면 인물도 많고 이야기가 많은데, 뭐 영화 감독이사라는 것은 취사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좀 굵직굵직한 스토리 라인만 좀 따라가는 편이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 맵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물들. 그래서 이제 아미르가 중심에 있죠. 아미르가 이제 가장 주인공이고, 아미르의 절친, 절친 있죠. 아미르의 절친이 바로 핫산이고, 핫산은 소랍이라는 아들을 나중에 낳게 되죠. 그리고 핫산의 아버지는 아밀의 아버지는 바바, 그리고 이제 바바의 절친은 이제 라힌 칸, 그리고 아미르는 미국으로 가서 소라야라는 아프간, 역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이렇게 아프간으로 이제 망명 온 소라야랑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미르의 소년 시절에 굉장히 어떤 철천지 원수 같은 아주 나쁜 그 친구가 아샤프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탈레반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되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요.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소설에서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볼 때 이제 인물들이 뭔가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인물들이 우리의 관심을 되게 사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미르는 뭐 어찌 보면은 되게 소심한 그거고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소년이었지만은,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고, 핫산은 너무 착하기만 한 친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인물들은 좀 이제 평면적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평면적인데, 이제 아미를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평면적인데, 핫산과 이렇게 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나 성실하고 자기 어떤 이제 선함, 그런 것들을 언제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이제 훌륭하다. 그래서 아까 파슈툰과 하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보면서 이렇게 하자라 이렇게 이제 외모 묘사가 되게 이제 동양 중국인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렇게 하자라족이 이제 몽골인의 후손이어서, 그리고 하자라인 대량 학살 때는 그게 98년에는 마자레 샤리프라는 곳에서 하자라인 민간인을 8,000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8,000명이나 학살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탈레반 재집권을 하니까 하자가 그런 이제 집단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탈출러시에 그 동참하고 있죠. 이 책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책에서 가장 우리 독자들한테도 충격적이고 거북하면서 좀 마음이 아픈 게 바로 12살 때 하산이 성폭행을 당하죠. 그 아셰프한테. 그것을 목격을 하는데 이제 아미르가 이거 평생의 트라우마, 그 겨울, 그 이제 자기는 연날리기에서 우승해서 어찌 보면 가장 삶의 정점에 달아들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자기가 친구이자 자기가 가장 가까웠던 그 이제 하산이 그 폭력에 노출된 것을 자기는 이제 그거를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그 트라우마에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은 1975년에 춥고 흐렸던 어느 겨울날 나는 12살 나이에 지금의 내가 되어버렸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무너져가는 진흙 담장 뒤에 웅크리고 서서 얼어붙은 시냇가의 골목길을 엿보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과거에 대해, 과거를 묻어버릴 방법에 대해 떠들어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엉터리이다. 아무리 깊게 묻어둬도 과거는 항상 기어나오길 마련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난 26년 동안 인적 끊긴 그 골목길을 줄곧 엿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이거 너무 마음 아프지 않나요? 이 아미르는 뭐 그래도 이제 잘 살았다고 하지만 그 이제 그 사건이 나서 사건을 그러니까 12살 이후에 26년 동안 그 겨울에 골목길에서 완전히 그 자아가 좀 얼어붙어 버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과거가 돌아오고 기어나오고 계속해서 기어나온다는 표현이 정말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거를 이렇게 묻어두려고 했지만 뭐 이렇게 묻어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많은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트라우마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대면을 하고 그걸 좀 다스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직면한 다음에 뭔가 이제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저기 풀고 하면서 조금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트라우마가 평생 그 벗어나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아미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도와주지 못했던 그 이렇게 친구의 아들인 소랍을 구출하면서 소랍하고 같이 살고 소랍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그 치유가 됐다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책의 감동과 따스함을 주는 부분은 그 아미르와 하산의 어떤 우정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아미르가 주인공으로 아미르의 시선으로 이제 소설을 전개하는데 아미르가 그 이렇게 핫산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보면은 되게 그렇게 핫산의 이렇게 외모를 묘사하는데도 굉장히 아미르의 어떤 이제 애정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뭇잎이 있고 햇살이 있고 그 핫산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한 거죠. 그래서 둘째 줄부터 읽어보면 핫산의 얼굴은 딱딱한 나무로 조각된 중국 인형 같았고 코는 납작하고 넓적했다. 대나무 잎처럼 가늘게 쭉 찍혀 올라간 두 눈은 햇빛에 따라 금색이나 녹색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사파이어색을 띠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좀 더 이어지는데 그 핫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핫산의 눈빛도 변해가는 거, 햇빛에 비친 모습, 핫산의 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둘이 어떤 이제 애정은 아주 돈독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미르와 핫산은 그 주인집과 하인집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련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 이제 핫산이 뭐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라 그래서 굉장히 아미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있죠. 근데 그 이제 핫산이 아미르를 위해서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할게요라고 한 말을 역시 아미르가 소랍에게
너를 위해서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해주마라고 이렇게 대를 물려서 말을 해줌으로써 그 아미르의 트라우마가 상당히 회복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은 어떤 이제 운명적으로 같은 젖을 먹고 같은 경험들을 공유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의 경험들, 첫 경험들을 같이 공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요. 그 보시면 저기 이제 아미르를 낳다가 아미르의 엄마가 돌아가시죠. 아미르의 엄마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미르한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엄마를 본 적도 없으니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자인 그 아버지 바바와 살죠. 근데 아버지는 그 책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미르는 늘 저기 이제 아버지 바바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주변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봐 주기를, 아버지가 나를 좀 아들로서 사랑하고 좀 인정해 주기를. 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부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아들들은 뭐 아버지로부터 어떤 적자로서의 어떤 이제 인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어떤 성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가 그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그런 것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끝없이 아버지한테 뭔가 좀 인정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린 거죠.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날 사건이 있던 날 이제 연날리기 대회에서 그 아미르가 우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비로소 아버지한테 좀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던 갈망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는데, 바로 그 연이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아미르와 하산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얘기가 저기 이렇게 로스탐과 소라베의 어떤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하산이 나중에 아들 이름을 소라베라고 지을 만큼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 전사가 아들 전사, 원래 저기 아들일 줄 모르고 아들 전사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고 비극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만큼 아버지와 저기 이제 아들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장 소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르가 이제 소년기를 거치면서 아버지 바바의 애정을 얻으려는 마음, 또 친구 할상과의 여러 가지 추억들과 여러 가지 삶의 기억들이 많은데, 배신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이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게 되고 이별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런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소설인데요. 누가 그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과 비교를 해서도 이제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저기 이제 문학의 숲에서도 위대한 유산을 읽은 적이 있는데, 주인공 핍이 그 어린 시절 가난과 어려움을 딛고 그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마주치고 또 사랑에도 빠지고 하는데, 특히 그 위대한 유산에서는 여기 지금 연을 쫓는 아이에서는 라임칸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누구라고 할까요? 라임칸도 그 바바의 친구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지혜롭게 조언도 해주고 뭔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되어주고, 또 이제 아미를 좀 이해해주고 하죠. 근데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서는 그 이제 매형이 굉장히 선량하고 굉장히 핍을 사랑하고, 그 핍이 어떤 경우에도 그 다시 뭐 도시에 나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뭔가 화려하거나 뭔가 뛰어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가만 보면은 이런 캐릭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문숲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숲에서도 뭐 자기 안의 생이나 데미안 또는 뭐 허클베리 핀 모험이랄지 여러 소설들이 성장 소설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주제가
소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아미르라는 그 아프간 소년의 고통스러운 되게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성장기이면서 어떻게 하면 평생에 걸쳐서 그렇지만 이제 인간다움과 양심을 지키려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소랍을 구하려고 아프간으로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린 시절에 못했던 용기를 나이가 들어서는 다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격변의 정치 상황과 전쟁 속에서 폭력에 노출돼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이 지금의 그 아프간 상황도 그렇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과 여성들이죠. 아이들과 여성들은 가장 취약하게 이제 폭력에 먼저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의 상황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야지만은 자기를 평생 이제 억눌러고 평생 이제 정말로 다시 기어나와서 고통을 주던 그런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소녀는 그런 아픈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치유와 용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바바가 보면은 아들인 자기한테 감춰놓은 비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랬을 때 그것도 사실은 바바한테 좀 많이 서운하죠. 어떤 이제 춘식에 관련된 비밀 뭐 그런 것들을 또 하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치유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다 마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발제는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다음 모임은 그냥 이건 조금 책이 쉽게 읽힐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2주 뒤에 김기창 소설가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을 한번 가볍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